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뽀TV입니다. 운정신도시 디에트리 드디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세부적인 입지 가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가, 모집 일정, 그리고 유의사항, 그리고 특별 공급 조건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옵션이 지금 여기가 아주 복잡하단 말이죠. 옵션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운뽀 카페, 운정부동산법의 카페 그 치킨 쿠폰 이벤트를 지원해줬던 월드타워 건설가의 약속에 의해서 일단 30초 정도 월드타워 광고 영상을 보고 그 다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한번 보시죠. 바야흐로 조정 대상 지역의 그 위력을 실감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우리 모두가 받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멘탈 붕괴라는 표현도 나올 정도였어요. 멘붕이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운정신도시 청약시장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현금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디에트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진 면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운정신도시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무려 계약금이 20%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디에트르는 다들 예상을 하겠지만 완판을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초기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도 지금 현금력의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조정 대상 지역이 되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대출 규제가 50%가 기준이잖아요. 이 50%를 잔금 대출로 주택 담보 대출로 그대로 50%로 옮겨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일풍경채는 어땠죠? 10% 플러스 중도금 대출 60%였나요? 그리고 30%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비규제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조건이 아니라 계약금 20%에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실질적으로 50%, 10%는 잔압해야 돼요. 10% 잔압하고 나서 다시 20%를 잔금 때 넣는 이런 구조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 대방건설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요 계약금 부분은 모르겠지만 요 중도금 대출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요게 되게 그 실거주하고 무주택자분들, 서민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금 20%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멘붕이 오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 디에트르는 사실상 현금력 한 2억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원활하게 디에트르 분양이 가능합니다. 물론 1.5억 이 정도도 영끌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이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 이자 부담이 세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로 저는 기준을 보고 있고 적은 대지 면적 토지 낙찰가 대비 세대수가 적으면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박리다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싸게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이번 디에트르는 그런 면에서 3지구 600세대 내외의 그런 민영주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운정 3지구에도요. 이런 600세대 내외 민영주택의 분양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다소 너무 실망스럽거나 안타깝거나 좀 원망스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분양가는 또 하나의 또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가 상한지에 하나의 획을 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걸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주요 포인트를 보면 세대원이 중복 청약 불가합니다. 반드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거고요. 당첨자와 세대에 속한다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규제지역 1순위 청약 제한이 된다. 계약금 20%, 중도금은 50%의 잔압이 들어갑니다. 이거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마지막 6회차는 5회차겠네요. 15% 이런 식으로 지금 중도금 대출하는 걸로 보이니까 5회차에는 현금을 내야 되고 입주 지정일에는 잔금을 또 내야 됩니다. 이번 대방건설에서는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주자 실거주 의무가 들어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죠.
근데 이 실거주 의무를 피해갔어요. 어떻게 피해갔냐면 인근 주택 매매가의 100% 이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대단하죠. 마케팅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꼭 견본주택에서 컨펌을 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서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 뭐 80에서 100% 이 사이는 뭐 3년에서 5년 이런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데 여기는 100%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게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을 할 때 말이죠. 중도금 대출할 때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물어봐요. 실거주 전입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물어봅니다. 입주하실 거죠? 그러면 이거 예해야지 이 중도금 대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복잡한 거죠. 두 개의 법률이 있는 거예요. 실거주 법률. 근데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요 아래쪽이죠. 아래쪽. 안 지키면 이 페널티인데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분명한 페널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 중도금 대출 없이 그냥 다 현금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전월세 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도 그 억대 그 중도금 대출을 다 그냥 현금으로 메꿔준다. 그러면 그냥 전월세 실거주 의무 없으니까요. 요것만 가능한 거예요. 거의 없겠죠. 중도금 대출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월세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실거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전입 의무 있고요. 중도금 대출 이자도 후불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자금 조달 계약서를 쓰신 분들은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자, 이거 보실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파주 운정 신도시가 비규제 지역일 때와 조정 대상 지역일 때가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는 거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코 무주택자 분들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주택자 분들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빨리 이게 해제가 되는 거를 좀 기대해 보는 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비규제가 되면 이런 대출이나 이런 규제들이 많이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현금력이 조금 부족해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운정 3지구는 2023년까지 계속 분양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은 정부에서 6개월 반기마다 계속 조정 지역 해제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계속 반복하겠다고 했어요. 검토하겠다고요. 그래서 23년까지 계속 조정 대상 지역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실망하지 마시고 현금량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비규제 지역으로 다시 됐을 때 청약 물량에 한번 도전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청약 일정입니다. 3월 26일 날 지금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했죠. 그리고 지금 예약을 받았는데 무려 1시간 만에 1차 사전 견본주택 방문 예약이 끝나버렸어요. 30일 날부터 이때부터 오프라인으로 견본주택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가 다 끝났는데 2차로 뭐 이제 더 할 것 같아요. 2차로 견본주택 예약도 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예약이 취소되거나 그러면은 이런 게 공실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지금 견본주택에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성년자는 견본주택에 입장이 불가합니다. 과거에는 모델하우스에서 미성년자 뭐 유모차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줄 안 서고 이렇게 관람도 가능하게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성년자를 아예 지금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걸로 만약 어린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감염이 된다면 매우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로 이렇게 막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4월 6일날 특별 공급이고요. 4월 7일 1순위, 4월 8일 2순위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이거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두 개의 블럭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지원해도 됩니다. 여기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넣어도 되고 여기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넣어도 돼요. 다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원이 여기를 중복해서 청약을 이렇게 넣으면 둘 다 부적격 판정받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대주가 여기 A35 특공하고 일반 공급 넣을 수 있고 세대주가 4월 15일 날 여기 라포레 당첨자 발표에 라포레를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양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4회차가 아니라 이거 4회차네요. 아까 좀 잘못 설명드렸는데, 자, 일단 전체적으로 분양가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84A와 84C, 이거는 판상형이고 이건 타워형이잖아요. 자, 기준층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10층, 여기 10층, 여기 10층입니다. 자, 분양가가 4억 8,970만원, 그리고 여기는 4억 9,297만원, 여기는 4억 4,900 정도 되죠. 분양가는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5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를 2022년 10월 15일 날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거 현금이에요, 현금.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입주 지정일 날 잔금 20%를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장 계약을 하고 이번 달 이제 4월 달 다음 달에 청약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억 미만의 그런 계약금 현금은 있어야지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10 타입은 어떻죠? 자, 보시면은 기준층만 말씀드릴게요. 110A가 5억 7,800, 110B가 5억 7,700, 110D가 5억 1,600. 여기 D타입이 이게 타워형이거든요. 근데 가서 보시면은 타워형도 잘 빠졌습니다. 대방이 저는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직구조는 정말 넓게 잘 뺍니다. 사실 타워형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그림을 되게 못 그리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여기 거실이 워낙 그 대방이 광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복도가 사실 타워형은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을 주는데 이번 대방 타워형은 전혀 그렇게 좁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판상형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낮은 분양가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네요. 그래서 지금 현금력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대형 평수 보시는 분들은 D타입도 한번 가서 유념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D타입도 저는 잘 빠졌다고 판단을 했어요. 여기 발코니 확장비들은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대방건설의 그 디에트르는 이 발코니 확장비까지 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5억이에요. 34평은 5억이고 그리고 여기 41평이라 그래야 되나? 42평이라 되나요? 이 평수들은 뭐 5억, 6억이 된다. 6억 정도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옵션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억대 보셔야 되고요. 큰 평수는요. 작은 평수는 5억 초중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라포레는 어떻죠? 라포레도 비슷합니다. 이거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 가격표들 이렇게 살짝 멈춤해서 보세요. 다 비슷하죠? 발코니 확장비도 비슷하고 기준층들 분양가도 다 비슷합니다. 약간은 라포레가 조금 비싼 느낌이 드는 거는 여기가 대지비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세대수가 더 적기 때문에 약간 분양가가 좀 나온다. 뭐 이렇게 느낌이 체감상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기도 5억 8천, 5억 7,900, 5억 1,800. D타입 계속 말씀드립니다. 현금력 좀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D타입이라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시스템 에어컨은 이게 라포레랑 더 클래스랑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따왔는데 이게 라포레인지 더 클래스인지는 제가 헷갈리는데 시스템 옵션 보면은 요것만 보시면 되죠. 요렇게 보시면 되고 공기청정 기능까지 들어가는 걸 선택하게 되면 요거를 보시게 되면 됩니다. 약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차이 나죠. 근데 보통 요 첫 번째 거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요 두 번째 정도만 선택을 해도 뭐 그 거의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풀로 넣는 시대적 분위기긴 해요. 다들 이 시스템 에어컨을 미리미리 다 넣는다고 쳤을 때는 요 정도 가격이 나온다. 84C는 요 정도 가격 나오고 110은 요 정도 뭐 요 정도 한 900에서 800만원 정도의 에어컨 옵션 가격이 나오는 거죠. 요 정도 가격은 추가되는 겁니다. 분양가에 이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다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 별도, 시스템 에어컨 별도입니다. 자, 그리고 옵션은 저 입주자 모집 공고하면서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옵션란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84A 타입만 보여드리면 옵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거의 대부분 다 유상입니다. 유상 옵션이고 무상 옵션은 그냥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 옵션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크게 A1과 A2로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A1은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은 A1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스타일러 정도만 빼면 모를까 뭐 비대도 하실 것 같고 쿡탑도 인덕션 들어가는 거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냉장고 이거 양문형 냉장고 이거 선택 안 할 수 없잖아요. 빌트인 김치 냉장고도 요즘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다 하는 옵션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8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쪽 A1 부분은 그냥 필요한 것만 선택하셔도 돼요. 비대도 한 대당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택을 다 하세요. 근데 A2는 이거를 다 하게 되면은 한 11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A2를 이번에 디에트르에서 패키지로 묶었더라고요. 우리 자동차 보면 이렇게 패키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렇게 패키지 묶은 거 여기 보시는 분들 여기서 한두 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한 절반 이상 선택한다 그러면 그냥 패키지 선택해 버리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패키지를 보면 이렇게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죠. 이게 지금 84A만 이런 건데 84C도 있고 110A, B, C 다 이렇게 A1과 뭐 B1, B2, 뭐 D1, D2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필수 패키지 목록 요거를 그냥 선택해 버리면 저 위에 이 가격들 있잖아요. 요 가격들을 적어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할인된 가격으로 다 넣어준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옵션을 많이 넣으실 생각이시다면 A2 뭐 그리고 뭐 C2, D2, E2 그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이거 패키지 그냥 선택하시는 게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해서 보면 분양가에서 만약 84면은 뭐 4억 9천이다. 그러면은 발코니 확장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됐었나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하게 되면은 한 600만 원, 뭐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됐었나요? 거기에 여기 또 요거 플러스 하면은 한 900만 원, 그리고 그 A1을 다 대부분 선택하면 10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한 5억 뭐 초반 중반 정도 뭐 5억 2, 3천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분양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디에트르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배정표입니다. 자, 이거는 이쪽은 디에트르 더 클래스고요. 이쪽은 디에트르 라포레입니다. 라포레여서 보시면은 총 공급 세대수가 디에트르 더 클래스는 512세대고요. 라포레는 297세대인데 기관 추천 이미 진행하고 있죠.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여기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고 일반 공급 세대수도 이렇게 나와 있죠.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다자녀 가구 있죠. 다자녀 가구는 파주시 당해 우선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까지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는 다자녀 특공은 항상 미달이었다. 여기도 미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가장 들어오는 청약통장의 특공의 수가 많은 거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고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가 가장 많습니다. 자, 신혼부부는 자녀수가 2명 이상일 때를 추천드리고요. 생애 최초는 자녀분이 없거나 한 분 정도 되는데 내가 신혼부부도 되고 생애 최초도 된다면 생애 최초를 추천드리는 편이죠. 자, 이 일반 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 볼까요? 이거는 정말 자주 말씀드렸죠. 가점제 75%, 추첨제 25%는 대방 디에트르의 84 타입들이 적용이 됩니다.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청약 예금, 부금, 주택종합저축통장 2년 이상 경과가 되고 예치금을 충족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청약금 예치금을 내일부터 넣게 되면 아마 이 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용 면적 8호 초과 110 타이틀은 가점제 30%에 추첨제 70%를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예치금액 이상 부금, 예금, 청약주택종합저축통장 가입하고 나서 그렇게 진행한 거죠. 여기 지금 청약저축통장 이렇게 넣어놓은 건 예금으로 전환한 자예요.
근데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전환할 수가 없죠.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에 쓰는 통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상 보시고 청약저축통장 있으신 분들 예금 부금으로 전환해도 지원이 1순위로 불가능하다,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주시 거주 30% 물량 우선 공급 배정하고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 20%,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6개월 미만, 경기도에서, 여기 경기도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안 되신 분들이 여기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쪽 배정 물량이 50%가 돼서 여기서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로 여기부터 돌려서 여기 떨어진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오고, 여기서 또 떨어진 사람들 우르르 다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여기 추첨제 물량의 75%는 어떤 거였죠? 무주택자 우선으로 한번 돌려주고, 여기도 75%는 무주택자 우선 돌려주고, 여기도 75%는 무주택자 우선 돌려준다. 이게 일반 공급 요건입니다. 다자녀 특공 한번 볼까요? 다자녀 특공은 요거는 그냥 그 A35와 37 중에 하나를 그냥 땄어요. 그러니까 요 세대수는 보지 마세요. 세대수 보지 마시고 그 룰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런 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3명을 두고 있어야 돼요. 태아 포함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특공은 무조건 무주택이어야 된다. 이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태아 같은 경우는 태아 아니고 그 입양을 했을 때는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요것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배점표가 있고요. 이 배점표에 의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운정신도시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다자녀 특공이 경쟁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 특공으로 넘으면 거의 실질적으로 당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요것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운정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경기도, 파주, 서울, 인천 다 지원이 가능한데 항상 미달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넣으면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자녀 특공이 뭐 특별히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이 점수대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운정 디에트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넣으면 당첨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바뀌었잖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정부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세대수는 보지 마시고요. 우선공급과 우선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나뉘었어요. 요 위기부터 보시고요. 소득요건이요. 소득요건 많이 늘어났죠. 지금 이제 억대 소득요건들도 다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선공급 요건에 이 기준소득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먼저 한번 돌려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우르르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 30% 물량 가지고 다시 한번 경쟁을 한다. 이런 새로운 개념의 신혼부부 특공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경쟁, 뭐 1순위 요건은 당연한 거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다. 그리고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2순위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계속 무주택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청약통장 요건은 여기 6개월 이상이죠. 예치금 조건 충족했어야 되는 거고요. 소득 기준은 요거를 보세요. 요거를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 부분 당첨자 선정 방법, 요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70% 30%로 이제 나뉘었다. 그리고 같은 1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당첨자 선정 방법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냥 자녀 수가 많은 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녀 수로 결정이 된다. 다 자녀 수까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노부모 부양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무주택 판정을 하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소형 저가주택, 어디에 소형 저가주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딨죠?
여기 있네요.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2년 지난 이거 1순위 요건이랑 똑같아요. 노부모 부양은 일반 공급의 1순위 요건 24개월 청약통장 요 요건 예치금 조건 다 충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로 당첨자를 결정하냐, 요게 중요하잖아요. 파주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우선 공급을 하고요.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가점제를 적용하는데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을 따릅니다. 이건 무슨 가점제를 얘기하죠? 청약 가점 얘기하는 거예요. 청약 가점. 청약 가점제를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민영주택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드디어 도입이 됐고요. 이건 볼 필요 없으시고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A35, A37 중에 하나만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세대수는 좀 더 많을 거예요. 생초도 요 소득 요건에 잘 보세요. 여기도 우선 공급 요건이 있죠. 요 라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70%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득이 좀 더 많다, 뭐 그런 부분은 요쪽, 그러니까 130% 이하냐 130% 초과냐 160% 이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 공급 요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먼저 한번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우르르 이렇게 와서 요 30% 물량에서 또 한번 나머지 30% 물량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요? 무조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생애 최초는 결혼하기 전부터 무주택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생초라고 미혼도 생초가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혼은 불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죠. 요 소득세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건데, 이게 연속적으로 매년 5년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5년 정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소득 기준을 다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하고요. 소형 저가주택도 유주택제 해당이 되죠. 소형 저가주택은 특공해서 다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당첨자 선정 방식은 70%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한번 돌려주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을 또 160% 이하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으로 여기서 요 떨어진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한번 이렇게 추첨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경기도, 서울, 인천, 파주까지 50% 비율로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율이죠. 요 비율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청약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향후 운정 3지구 청약 물량도 계약금 20%가 이제 종종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후분양 금강 펜테리움은 이제 아주 유력합니다. 그 계약금 20%는 제가 봤을 땐 거의 기정사실이네요. 자, 현금력을 높이는 방법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곳은 1순위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라스하우스, 아이파크 더 테라스하우스도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완판했습니다. 제일풍경채가 분양가를 공개했을 때도 다들 미분양도 예상했지만 완판했습니다. 대방 디에트르, 운정신도시 디에트르도 지금 분양가에 대한 약간의 저항 그런 게 있죠. 약간 아쉬워요. 그나마 좀 무상 옵션을 조금이라도 넣어주지. 이게 좀 사람의 기분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분양가가 나온 걸 담담히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뭐 이거 충분히 완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양가는 언제나 저항성이 있는 겁니다. 항상 분양가는 그 당시 되게 비싸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 그때 거기가 쌌던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금력을 높이셔서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 성공 기원 드립니다. 운포TV 영상은 계속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운포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